안녕하세요. 코러스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은 이조은. 서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제기구 그중 난민 지원과 자력 및 재복구 사업인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김원림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기 앞서 간단한 선생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림 선생님께서는 비정부기구 서빙 프렌즈 인터내셔널의 지부장으로 2010년 대지진 이후 계속해서 IT 내 난민 자력 사업과 국제기구 협력에 힘을 쏟아주셨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코이카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국무총리상을 수여하시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UNDP에서 취약 분쟁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만 들어도 세계 평화에 굉장한 이바지를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께서 진행하신 각각의 사업과 협력에 대해 상세 주제로 나눠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가장 대두되는 문제는 IT가 최빈국에서 벗어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선생님의 경험에 비추어 보셨을 때 IT가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데는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나요? 네, 개발이라는 것들이요. 아이고. 다시 좀 해도 되죠? 네. 이거를 좀 다시 제가 계속 이렇게 바탕화면에, 터치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네. 제가 질문부터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러면? 띄워줘야 될 것 같아. 선생님 질문 두 번째. 여기 띄워지. 그거만, 그 띄워봐봐요. 지금, 떴어요. 네. 중간중간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두되는 문제는 IT가 최빈국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경험에 비추어 보셨을 때 IT가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데는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나요? 네, 그 원조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나누어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원조를 넘어서 개발의 단계, 또 자발의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거버넌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IT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뭐 게으르다, 아니면 문화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 개인의 문제는 결국은 그 구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그 많은 나라에서 또 많은 발렌티어들이 또 전문가 그룹들이 그 나라를 돕고 또 삶을 헌신하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공정한 정부, 또 커럽션이 없는, 또 민주적인 선거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성된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IT가 이제는 그 빈곤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세계와 함께 어깨를 나눌 수 있는 국가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빵을 가지고 제대로 나눌 수 있는 그 공정한 분배를 이루어내기 위한 그 절차, 거버넌스, 정부의 역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IT는 지금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국제기구와 비정부 단체들이 여러 방법을 시도해 왔잖아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은 좀 잘 적용이 됐고 어떤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초기에 뭐 IT뿐만이 아니라요, 아마 여러 남수단도 그렇고, 긴급 구호 부분은 굉장히 잘 됐다라고 봐요. 긴급 구호. 저희가 이제 2010년에 대지진이 있었고, 2016년에 그 허리케인 매튜 있었고, 2022년에 또 그 지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일회성인 긴급 구호는 잘 이루어졌는데, 구호를 넘어서 이제 개발의 단계로 나아갈 때, 좀 굉장히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개발 협력의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각 기구별로 이렇게 스페셜리스트 이분들은 이렇게 오피스에 있는 분들이세요. 근데 오피스하고 현장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을 갖고 있는 이런 전문가 그룹들, 또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 좀 많이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좀 헌신하고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현재 혼란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가가 비정부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IT의 정치적인 모습은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어떤가요? 그리고 국제기구나 협력 단체들이 IT 내 정부 문제에 어디까지 개입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IT는 제가 2010년에 주신 나고 갔는데요. 그때가 제일 일하기가 좋았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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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모든 단체들을 다 웰컴하고, 그냥 거의 정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정부의 기능은 원조 단체들이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각 정파별로, 그 정파의 이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많이 어렵고요. 원조 단체, 국제기구에서 IT의 정치 구조에 개입하기는 좀 어렵죠. 어렵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비누라고 해서 IT의 사법이라든지 정치권의 개혁을 돕는 정치 자문기구 같은 역할을 하는 소수의 인원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미리 좀 회의를 거쳐서 가지게 된 또 다른 짧은 Q&A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가 김원림 선생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다수리 얘기도 전에 듣고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처음 궁금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IT의 되게 큰 깽단 GNUF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왜 이 GNUF가 갱단으로 간주가 되는지, 그리고 IT 사람들이 정부랑 이제 깽단 이 둘 중에서 무엇을 더 신뢰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IT의 이 취한 문제, 갱 문제는요, 단순하게 갱단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 IT는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쪽에 있는 나라는 도미니칸 리퍼블릭인데, 여기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도미니칸 리퍼블릭의 식민지 정책과 IT의 식민지 정책이 달랐습니다. 도미니칸 리퍼블릭은 스페인 사람들과 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혼혈이 됐어요. 정책적으로.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식민지 정책을 소수의 백인들이 다수의 흑인들을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IT에 있는 원주민들은 거의 100%다 죽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사탕수수 농장을 개발해야 되는데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부 아프리카 프랑스 식민지에 있던 그 흑인들을 노예로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T가 그 노예 중간 기착지였어요. 그래서 IT 기착지에서 북미로 보내기도 하고, 노예들을 남미로 보내기도 하고, 또 유럽으로 보내기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IT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프랑스 사람들은 다 떠나고, 프랑스 사람들과 흑인들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혼혈인들을 뮬레토라 그래요. 뮬레토 그룹들. 이 뮬레토 그룹들은 IT의 경제를 지금까지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뮬레토 중에는 프랑스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또 프랑스 사람들로부터 기업을 또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고, 프랑스 사람들이 떠난 자리를 이 뮬레토 그룹들이 지금까지 그 기득권을 유지해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이 친일 청산이 안 됐잖아요. 그래갖고 그 문제들이 여전히 지금까지 유효한데, 이 IT가 독립하기 이전에 프랑스 사람들이 지배할 때 이 뮬레토의 정체성은 우리들은 흑인이 아니고 백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프랑스 사람들이 떠나고 독립한 이후에 뮬레토가 우리는 백인이 아니고 흑인이다. 네. 그래서 IT에 보면 이 주먹을 두 개 이렇게 팔을 맞잡고 있는 그림들이 많아요. 하나는 백인의 팔이고 하나는 흑인의 팔이에요. 그러니까 이 뮬레토들이 흑인으로 전향해서 우리나라가 번영할 수 있는 길은 유니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흑인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억셉트했습니다. 그냥 억셉트해서 그 사람들이 여전히 2%에서 3%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킹메이커 역할은 다 뮬레토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IT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기업의 이권들을 유지해 가기 위해 가지고요, 갱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금을 지원하고 또 그 무기를 지원하고 우리 비즈니스를 보호해줘라. 그리고 라이벌 기업이 생겼을 때 지켜보다가 자기들이 고용한 갱들을 통해서 그 라이벌 기업을 이제 없애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부분 IT 기업들은 몇몇 기업들이 이 모노폴리로 되어 있습니다. 라이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무기를 너무나 많이 나눠줬기 때문에 이 백인들이 이 뮬레토가 이제는 갱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GNF, 프렌치는 GNF, G9의 그 리더가 이 바베큐라고 하는 친구인데, 경찰 간부 출신이에요. 예. 독특한 게 뭐냐면, 다른 나라 같으면 갱 두목은 뭐, 이 뉴욕의 브루클린, 뭐 이런 데서 주먹질 하다가 두목이 되잖아요. 두목이 되는데, IT는 경찰, 고급 간부, 상원 출신, 하원 출신, 이런 사람들이 갱 두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G9의 그 리더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인터뷰에서 종종 밝혀요. 지금까지 우리는 백인들, 뮬레토들에게 이용당해 왔다. 그래서, 은행에 있는 돈은 백인들의 돈이 아니고 우리 돈이다. 그리고 자동차 딜러샵에 있는 자동차는 우리의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이 흑인, 젊은이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뺏어와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나름대로 부자들을 공격해서 처단해 온다. 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건을 뺏어가지고요, 식량 창고를 공격해요. 그리고 창고의 벽을 허물어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창고에 들어가서 식량을 탈취해 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장려해요. 그리고 선풍기 같은 것들을 탈취해가지고 여성들한테 나눠줘요. 줄을 서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보호해가고 있다. 근데 이것들을 저 지켜보면서 정의라는 게, 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띠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쵸? 선출된 정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법 절차에 의해서, 이 부정 축제한 사람들을 사법의 경찰의 조사를 받고 법정에 세워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이게 처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만큼 사실은 무서운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IT의 갱 문제는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한 갱 문제가 아니라 이 경제 엘리트 집단과 정치 엘리트 집단과
깽간의 아주 견고한 카르텔이라고 할까. 그래서 경제 엘리트 집단은 정치 권력을 지원하고, 그러면서 정치 권력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 너 대통령으로 밀어줄 테니까 컨테이너 들어오는 건 다 모관세다. 예, 그런 자기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게 그 IT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많은 중남미 나라의 문제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어떤 그 문제, 어떤 뭐 사회적인 문제를 볼 때 단순하게 하나의 관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주 구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2번 할까요? 네. 네, 그 유엔군이 파병이 돼서 IT에서 많은 도움도 줬는데 한편으로는 이 유엔군들이 적합하냐에 대해서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은 IT 사람들이 그 자기네 나라에 들어온 유엔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IT는 지진 일어나기 전에 쿠데타가 있으면서 그 평화유지군이 파병이 됐었고요. 또 지진 나고 나서 이제 재건지원단이 파병이 됐고, 재건지원단이 떠난 이후에 지금은 비누라고 해서 IT 사법이라든지 정치 시스템을 지원하는 조직이 남아 있는데요. 유엔군들이 그 파병됐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 블루 헬멧, 예, 멋있잖아요. 평화유지군. 근데 그 이면에는 IT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한다든지, 몇 가지 신뢰가 있는데, IT에 콜레라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예, 콜레라가 유행을 했는데, 콜레라의 진원지가 유엔군 부대였다. 그 오물들을 이 생활 에 나오는 뭐 이렇게 화장실 그런 오물들 있잖아요. 오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콜레라가 발생되게 됐다. 그래서 소송이 붙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 IT가 이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하고 또 유엔군의 일반 사병들이 젊은 친구들이니까 그 IT의 흑인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성폭행이라든지 또 성매매라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US 달러로 2불, 3불 주고 그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일들, 초콜릿 하나 주면서 10대 그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엔군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있으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또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있어야만 하는. 그래서 우리 국제 개발하는 사람들도요. 이게 개발의 일이라는 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물을 부어야 하는 이것마저 없으면 그나마 이 나라의 치안이 유지되지 않는. 지금 IT 치안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게요. 유엔군 떠난 이후에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밖을 걸어 나가지 못하는. 예전에는 그나마 밖을 걸어 나갈 수 있는데 유엔군이 떠났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정비된 유엔이라고 하는 우리 평화유지군은 꼭 필요한 조직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이제 밑빠진 쪽에 물 붓기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물을 더 이상 붓지 않기 때문에 IT는 이미 다 이제 있던 물까지 다 없어지고 말라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유엔군이 나감으로써. 유엔군이 나감으로써 사실은 실제적으로요, 로컬 직원들이, 로컬 스텝이죠. 그러니까 유엔의 인터내셔널 스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셔널 스텝이 있고, 거기에 뭐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드라이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분들의 수입이
드라이버가 한 1,000불에서 1,500불 정도를 받았어요. 지금 IT 미니멈 웨이지가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데 지금 달러가 스트롱하기 때문에 5불이 안 됩니다. 그러면 150불 정도 갖고 사람들이 사는데 인컴이, 근데 이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드라이버 하면서 1,500불 정도가 있고, 그리고 몇천 명의 유엔군들이 상주하면서 주말이면은 나와갖고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갔어요. 경제가 돌아가는데, 지금은, 그나마 IT 경제도, 돌아가기 좀 어려운 뭐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 그리고 유엔이라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IT 정부 사람들도요, 활동을 어느 정도 제대로 했어요. 예. 지금은 그것마저 없기 때문에 더 어렵죠. 예.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계 유지랑 수익 창출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저희요. 네. 저는 뭐 유엔 기구 통해서 또 급여 부분들이 있고, 여기 이 자리에서 뭐 구체적으로 밝히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국제기구에 가서 프로젝트 매니저 정도 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예, 예. 평생 하긴 좀 어려워도 한국의 대기업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오히려 뭐 좋은 부분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예.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약간 본인이 경험하신 그런 경험 중에서 정말 충격적이거나 가장 이 사건은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그 KBS에서 이제 촬영팀이 왔습니다. 촬영팀이 왔는데, PD 한 분하고, 우리 카메라 감독, 이렇게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코디네이트 해주시는, IOM의 우리 그 커뮤니케이션 담당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촬영할, 내용은 뭐였냐면, IT의 난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미니칸 리퍼블릭으로 불법으로 갔다가 송환돼서 IT에 돌아왔는데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빈곤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도미니카로 넘어가는 불법 난민들의 루트죠. 그 루트를 쭉 찾아가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갱들이 이렇게 막 출몰해서 위험한 지역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카메라 감독하고 드론을 띄워갖고 갱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드론을 띄워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국 드론이 이렇게 고가 장비잖아요. 저 높이 떴어요. 그리고 멀리 날려보냈어요. 근데 저희 앞에 갱 친구들이 저희들 쭉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30m 앞에. 예, 예. 총도 보이고. 예. 그래서 직감적으로 제가 현장에 있는 활동가기 때문에 지체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카메라 감독께 빨리 드론을 불러드리라고. 근데 이게 드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예. 제가 시간을 끌면서 드론이 막 도착하려고 할 때 갱 친구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지갑에 있는 것들 중에서 달러를 빼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돈을 주면서 사람들을 태우고 맨 마지막에 제가 타고 그 위험을 벗어난 적 있었고, 그럼 2022년에 22년에 그 또 다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코로나 시즌이 돼가지고요. 우리 각국에서 그 구호팀들이 IT로 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남아있는 저희들 위주로 구호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 IT 남쪽하고 서쪽에 지진 피해가 많았어요. 그러면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뭐 식량을 싣고 가야 되는데, 그 지역은 몇 년째 갱이 컨트롤하는 지역이에요. 그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고 갱한테 돈을 줘야지만 통행을 허락해 주는 지역. 그래서 그 지역에 넘어가서 이제 구호를 하는데 중간에 뭐 의사들도 납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구호 마치고 돌아오는데 밴을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앞에서 저희 밴을 향해서
막 그 갱들이 뭐 기관총 쏴가지고, 예. 밴 드라이버가 차를 멈추고 유턴해서 또 숨어가지고, 한 2시간 있다가 또 나온 지역도 있고, 저는 그때 유엔 헬기 타고 올 수 있었는데, 저희하고 같이 가 있는 로컬 스텝은 또 헬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같이 잘 넘어가자 해서 기다렸다가 온 경험이 있고, 한국인 활동가가 납치된 일이 있었어요. 네, 한국인 활동가가 납치됐을 때, 이거는 외교부에서 엠바고 걸어가지고, 그 기간에는 그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안 됐는데요. 납치가 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갱 두목하고 같이 딜하면서 그 미국 시민권자분도 계셨기 때문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그리고 한국 여권 가지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한국의 뭐 이렇게 뭐 국정원분들 또 중간에 그 FBI의 마이애미 지부 뭐 이런 분들 같이 해서 그 영화 있더라고요. 보니까 황정민 나온 영화. 예, 예, 예. 뭐가 나같이. 예, 교수. 그 영화 보면서 내가 경험했던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FBI 직원이 딜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딜하는 법. 깽 두먹이 얼마 부르면 그래서 또 얼마 내고 하라. 또 내고 하고 한 3일 동안 또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또 연락이 오면 또 같이 딜 해가지고 17일 만에 이분들 다 탈출을 시켜가지고 예, 예, 또 미국하고 한국으로 보내드리고 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그냥 저 6번만 아, 예, 물어보고 예. 바로 질문 갈까요? 그래서 이런 국제 개발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국익은 어떤 게 있을지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자동차를 10,000대 판매하는 것보다, 예,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개발 원조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이카에서 하는 사업 가운데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그 원조 대상국의 그 공무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2주 정도 연수를 시키죠. 제가 IT에 있을 때 중간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면서 어떤 연수가 있었냐면 내부 감사원에서 하는 거였어요. 내부 감사. 그래서 이제 내부 IT에 있는 뭐 경제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이제 플라니피카시옹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대외 원조 협력부 이런 직원분들을 한국에 보내서 코이카에서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뭐 감사원 같은 데 가서 한국의 내부 감사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한 2주 정도 훈련받고 돌아오는 분들이죠. 그리고 2년 동안 석사 과정을 무료로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자정부에 대해서 배운다든지 농업에 대해서 배운다든지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오면 지한파가 돼요. 예. 그 나라 정부에서 일하면서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를 이미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냐, 달러를 벌어들여야지. 우리가 돈을 쓰지만 사실은 많은 돈을 축적해 놓는 일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또 더 많이 이 일들을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다른 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제 질문이 좀 떨어뜨려서 여기 말해야죠. 제 질문이 좀 국제기구에 가깝고 다른 질문들은 좀 더 IT 현재 상황에 가까운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고 이제 IT 현재 상황에 관한 디테일한 질문들을 아마 다음에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한국 정부가 내는 돈에 비해 한국 지원이 유엔이나 국제기구들이 적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월드뱅크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한국이 단일 민족이라서 사람들이 비선호하거나 아니면 뭐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입지가 적거나 등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요, 한국의 이제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도 인성 부분하고 아카데믹 부분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인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경쟁 사회 속에서 있어 왔어요. 뭐 내가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협업하는 것도 좀 어렵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 있어서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영어는 퍼펙트하게 해 나가야죠. 예. 이 부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하지만 이 언어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혜택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어라는 것이 보이는 언어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언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함, 다양성, 포용성, 수용성 뭐 이런 부분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작은 땅덩어리에서 그 태어나서 티네이저 시절을 보내고 대학까지 졸업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밑바닥에는 타인에 대한 어떤 그 사고 자체도 이분법적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부분에 도전해야 되고 아마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의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분들의 10배 정도는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예.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멋진 자매님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정부는 8월에 IT에 거주하는 50만 명의 ITN에 대한 임시보호 지위 TPS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국토안보부가 지난주 목요일 20일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IT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갱단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약 85%의 수도를 장악하고 있으며 어린이에 대한 성적이 1000% 증가했습니다. TPS가 종료되면 취업 허가가 취소되고 IT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 그 소식 제가 들었어요. 52만 명 정도의 그 IT에 온 사람들이 임시 허가증이 이제 만료돼 갖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이제 추방의 위기에 있죠. 바이든 정부 들어서 그 IT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줬는데 그리고 IT 사람들만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한 60만 명 정도가 이제 그 추방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추방을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 추방이 과연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까? 이 난민 문제는 글쎄요. 아마 그 중남미에 있는 그 난민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 트럼프 물러가라. 예, 그래서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그 사람들이 IT로 돌아가면 IT는 또 혼돈 가운데 있겠죠. 혼돈 가운데 있으면서 또 정치적으로 더 혼란스럽고 또 이렇게 치안 문제도 어려울 가능성이 많아서 좀 심사숙고해서 좀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제 질문은 좀 간단한데요. 좌파와 우파 중 혹시 IT는 어떤 정당이 더 우세한지 알고 예. IT는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파파독, 베이비독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파파독이라는 사람이 그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처럼요. 이분이 원래 의사였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돼서 강력한 우파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나라를 물려줘요. 아들한테 나라를 물려줬는데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된 게 19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 파파도 아들 베이비도 이게 IT를 수십 년간 이제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그 진보적인 지식인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그다음에 그 여성들에 대해서 뭐 짧은 치마도 못 입게 하고 그래서 그때는 길거리에 지갑이 떨어지면 없어지질 않았대요. 다 도둑질하다 걸리면 감옥, 그다음에 공개 처형시키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후에 아리스티드라고 하는 카톨릭 신부가 이분은 해방신학자였어요. 이제 해방신학자 이분의 논리는 뭐냐면 이 IT가 미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총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됐다가 구테타로 물러나고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으면서 미국 정부가 용인해지면서 다시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신부를 내려놓고 그러면서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해산되는 과정에서 군대 무기가 가난한 사람들과 갱들한테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본인은 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극우와 극좌가 지금까지도 IT의 그 파파독, 베이비독은 죽었지만 그리고 아리스티드의 그 정치적인 생명은 끝났지만 여전히 파파독, 베이비독을 그리워하는 세대들이 있어요. 한국의 어르신들처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의 부활, 그죠? 강력한 전두환의 부활 이런 거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치안이 괜찮았다. 그 반면에 이 아리스티드 정권의 세대들은 야, 우리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전히 그래서 IT의 그 정당이 100개가 넘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나오면 선거도 1차 투표, 2차 투표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사이즈에 비해서 선거 시스템도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 보조금을 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막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 막 100명 쭉 나와요. 막 포스터가 막 이게 화면이 다 포스터인 그런 거. 그렇죠. 그리고 또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투표용지도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고 막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서부 아프리카에는 여러 나라, 여러 부족의 노예들이 끌려와서 노예의 혁명을 통해서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니티라는 게 없어요. 유니티가 참 어렵고 근데 이것들을 이런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이용한 거죠. 그래서 참 IT의 정치는 굉장히 요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이크가 어차피 꺼져가지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떼줄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그냥 다음 질문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질문 네. 그 선생님께서 그 강연 도중도 그렇고 팟캐스트 중간중간에 경제와 빵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갑자기 떠오른 게 이제 빵하면 생각나는 국가가 프랑스인데 이제 식민 지배국인 프랑스에 대한 증오랑 분노로 인해서 이제 독립을 이루어냈고 또 첫 노예 해방국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랑스가 되려 IT한테 배상금을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또 IT가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IT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IT의 빈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물론 지진으로 인해서 뭐 인프라가 파괴되고 뭐 정치적인 자국의 정치적인 와해도 있었겠지만 왜 IT가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또 여러 유럽의 대형 은행들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이 배상금을
내겠다고 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IT의 주요 수출원인 뭐 커피나 사탕수수의 이제 수출 금지 제재 때문에 이를 인식해서 배상금을 내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또 프랑스 정부와 혹은 다른 여러 이제 다국적 차원의 이런 뭐 스캔들이나 이런 정치적인 연루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20대의 시간을 프랑스에서 학생으로 있으면서 히스토리를 공부했어요. 제가 프랑스에 학생으로 있으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 평등, 바게, 리베르테, 프라테니테, 에갈리테, 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래서 프랑스를 참 좋은 나라. 맥도날드를 아주 안 좋아했어요. 그 프랑스에 퀵이라는 게 있어요. 햄버거 퀵. 그러다가 프랑스 식민지 국가 아프리카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프랑스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평등, 박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식민지에서의 프랑스는 두 얼굴이다. 인권을 착취하고, 영국의 식민지 정책하고 프랑스 식민지 정책은 너무 다릅니다. 그 영국의 프랑스는 이 횡단 정책을 하잖아요. 서쪽에서부터 아프리카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쭉 식민지를 확장시켜 오고, 영국은 종단 정책.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부터 위쪽으로 쭉 올라가요. 그래서 동부 아프리카 쪽은 대부분 영어권이고 서부 아프리카 쪽은 불어권인데, 이 영국 사람들은 식민지 지배를 할 때 인프라를 갖춰줬어요.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빼먹기만 한 거예요. 빼먹기, 계속 빼먹었죠. 그래서 그것이 IT까지 온 거예요. 이제 IT를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기본적인 그 나라의 인프라라든지 그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갈 사람들에 대한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그래서 프랑스가 지배한 식민지 가운데 가장 부유한 식민지가 IT였습니다. 옛날에는 설탕이 돈이었으니까. 사탕수수가 굉장히 그 풍부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프랑스가 이제 그 IT에 그러니까 독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그 IT의 독립을 외교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대신 배상금을 내라. 프랑스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IT GDP의 거의 10배라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잊어버렸는데 거의 10배에 가까운 배상금을 요구해서 그 배상금을 차관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갚아냈어요. 그러니까 IT 빈곤의 원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IT가 뭐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뭐 유니티가 없어서 그렇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우리 말씀해 주신, 질문해 주신 그 부분처럼 그런 배상금을 다 갚았기 때문에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돈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젤렌스키가 이런 얘기했더라고. 1달러를 빌렸는데 2달러를 갚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근데 프랑스는 IT 사람들한테 1달러가 아니라 10배를 요구한 것 같아서 그 일들을 감내해내면서 IT가 한국 전쟁 났을 때 한국을 도와준 나라였어요. 돈을 보내준 나라였습니다. 2,500불인가 얼마를 보냈었어요. 그런 나라.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잘 살았던 나라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친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질문 해주셔서. 네. 다른 질문 있을까요?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는 아까 정치권 이제 정당 얘기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 9월쯤에 IT가 10년 만에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혹시 그 후로 지금까지 진전이 있는지, 이 선관위를 구성했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지, 그리고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선거 실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선관위가 여러 번 구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선관위 지금 구성된 멤버들을 보면
기존의 기득권층의 그 대리인분들이 그 멤버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치안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IT는 사람들이 선거하러 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요. 예전에 이 독재 정권 시절에 이렇게 야당이 있으면 야당 인사들을 암살한다라거나 테러가 공공연히 있었기 때문에 그 선거장에 가서 투표하는 게 어렵고, 또 이 투표 자체가요 현 주소지에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본적지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치안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버스를 타고 3시간, 4시간 가가지고 투표를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날은 대중교통을 다니지 못하게 해요. 답이 없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다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부 논리는 이거예요. 이 오토바이 탄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킨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동안에 그 공정한 선거 제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국제기구나 그 유엔군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치안이 확보가 되고, 아주 아이디어한 그 플랜은 뭐 내년 2월 7일이 항상 대통령 취임일이에요. 그 나라는 그날이 독재 정권이 무너진 날입니다. 독재 정권이 무너진 날이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를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올해 선거를 치르겠다. 제가 볼 때는 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어서 짧은 질문 하나만 하자면 그 민주주의적인 그런 의식, 민주시민 의식 같은 게 그 IT 주민들은 좀 있는 편인가요? 교육이나 문맹률이 많다고 하시고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 하셔서 과연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열망이나 그 시민 의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굉장한 고민입니다. 그 IT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정상적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미국 땅에는 헤이션 아메리칸들 가운데 똑똑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뮬레토 집안이 되었든지, 아니면 흑인의 재력가, 아니면 그 정치 망명가 집안 아이들이 미국으로 유학 와가지고 여기에 터전을 잡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하고 한 2명 정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좀 나라가 어려운데 당신 여기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기반을 잡았으면 당신 나라에 돌아가서 당신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얼마나 좋겠냐.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은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대부분 하네요. 자기들이 지금 돌아가면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좀 안타까운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서 씁쓸한 마음들이 있었고요. 또 IT의 그 재력가 또 정치가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나라의 돈을 미국으로 보내기를 원해요.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달라요. 그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번 돈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 미국에 보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몇몇 엘리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 자체가 결국은 공정한 필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래서 이 IT의 민주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또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필드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건 역시 참 요원한 일이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IT의 다국적군 유엔이 개입을 하면서 이제 평화를 원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폭행이라든지 여러 사회적이나 국가적인 무리를 일으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반면에 원래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평화를 조성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평화 유지군이 되려면
다국적 유엔의 회원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엄선을 해가지고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례적으로 이제 반기문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사과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IT에서 평화 유지군이 완전히 철수를 했거나 일부 철수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 후에 유엔에서 뭐 인도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하겠다 외에 그런 표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는 거 외에 약간 실질적으로 유엔에서 약간 대처한 것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그 IT의 평화유지군 또 재건지원단 나오고 또 비누가 있고 UN 폴리스, UN 폴이 또 나와 있고, 지금 현재는 그 케냐 주도의 다국적 경찰 병력들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뭐 이런 일들이 났지만 표면적인 이유는요, 유엔에 돈이 없어요. 그 자금이 여유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국직국지간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어지고, 유엔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져 가고 영향력이 급격하게 감소해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또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 네. 이제 바로 이웃 나라인 도미니카 공화국은 이제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뭐 도미니카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되게 경제적으로 되게 발돋움을 되게 크게 한 나라인데, 그러면 이제 유엔에 돈이 없다고 하셨는데 유엔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도미니카 공화국은 후원을 하는데 바로 이웃 나라인 IT를 후원하지 않는 이유가 그 말씀하신 인종적인 그 두 국가의 인종적인 인종적인 구성 외에 또 다른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도미니칸 리퍼블릭은 친미 정부가 오래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의 국가 번호는 1이에요. 전화번호 1.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싼 가격에 베케이션 가는 지역 하나, 그리고 이 돈 세탁하기 편한 나라. 미국 여권 하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도미니칸 리퍼블릭이에요. 그러니까 거버넌스, 그 나라 정부 자체가 친미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핸들링하기 굉장히 쉽죠. 그런데 이 중남미 가운데서 이 베네수엘라, 쿠바, 그리고 IT가 반미 정서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2010년 지진 난 이후에 이제 IT는 쿠바 바로 밑에 있잖아요. 이 IT마저 계속적으로 반미가 강하면 미국이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만약에 IT에서 금이라든지 뭐 석유가 났으면 미국이 이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나는 게 없으니까, 자기들한테 이득되는 게 없으니까 아마 IT에서 석유가 났으면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가만 놔두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바꿔도 그냥 쉽게 바꿨죠. 자원이 없는 나라. 그렇다고 가만 놔두기는 그러니까 우리도 IT를 위해서 원조한다, 생색나 내려고 약간의 돈을 뿌려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읽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다국적군이 철수를 하고 나서 유엔에서 계속해서 IT에 이제 개입을 하면서 쿠데타를 여러 번 일으켜서 계속해서 이제 정부를 바꿨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혹시 진실인지? 어떤 거죠? 그러니까 IT에서 이제 유엔군이 그런 사회적이나 국가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나서 이제 유엔군이 철수하고 나서 이제 미군과 미국에서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IT 내에서 계속 내전을 일으키면서 정부를 계속 미국의 입맛대로 계속 바꿨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1900년도 초기에요. 미 군정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 사람들이 떠나고 미군들이 그 나라를 이제 컨트롤했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군들이 있으면서 뭐 야당 인사들도 뭐 탄압하기도 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기도 했는데 미 군정 이전에는요 IT가 식량 자급 국가였어요. 식량 자급 국가. IT 쌀이 나고 근데 미 군정 때 값싼 캘리포니아 쌀들이 IT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쌀 농사를 짓는 IT 사람들이 쌀 농사를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IT의 기본적인 1차 산업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리고 1차 산업 그 쌀 산업 자체가 무너진 다음에 뭐 쌀값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언어적으로는 프랑스의 컨트롤을 받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미국이 쥐고 있죠. 그리고 IT에서 제일 발달한 산업 가운데 하나가 송금업이에요. 웨스턴 유니언. 그래서 웨스턴 유니언은 오늘 IT에 있는 사람한테 100불을 보내면 내일 아침에 전화번호하고 이 실물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골까지도 돼요. 이렇게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IT 정부의 어떤 미국이 원하는 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 개발 협력자로서 IT가 잘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IT가 너무 민주화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핸들링하기 편하게 우리 말을 좀 듣고 그 정도를 원하죠.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욕 먹으니까 도움도 조금 주면서 그리고 난민들 쫓아내야 돼. 트럼프는 IT 똥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개발 협력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럼 저희가 사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질문 2개 더 있대요. 그럼 한 마지막 그 질문 2개만 받고 네. 그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IT의 발전이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IT요. 아마 굉장한 혼란의 시간들을 겪을 겁니다. 그런데 혼란의 시간들은 겪어야 돼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떨어질 데가 없기 때문에 IT 사람들이 추락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좀 올라갈 날을 기대하면서 가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 국제개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원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지만 이게 돈을 버는 것보다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하고 스킬이 필요해요. 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나은 제가 이야기하는 지금보다 낫다라는 거는 어떤 민주적인 절차 그건 아주 먼 일이고 그 IT 사람들이 하루에 3끼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면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국제적인 관점에서 IT 국가의 약점이 다른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현재 IT의 상태가 선진국들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잘 못해서. 아니, 난 너무 잘했어요. 현재 IT의 상태가 선진국들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IT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IT의 문제는
IT 국민과 국가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 지구의 문제가 집결된 문제예요. 여기는 유럽과 미국의 파워게임 속에 유럽의 착취 속에 평화롭게 잘 살던 히스파니올라 섬에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그리고 후에 그 독립을 거치면서 또 그 식민지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고 또 미국이 계속해서 컨트롤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몸이 있는데 저는 IT는 요 약지 손가락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약지 손가락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IT가 뭐 작은 문제지만 아픈 거는 내 몸이 아픈 부분이다. 지금 지구라는 것이 큰 게 아니라 뭐 지구촌이라는 말도 하고 그렇죠. 너무 작은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가난한 나라 또 어려운 나라 인권이 유린된 나라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실제적인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IT 문제가 또 해결이 되면 우리 그 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미국 땅이라든지 대한민국 땅 또 행복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공부하러 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IT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발전해가는 것들은 제 눈으로 좀 보고 싶은 그 열정이 있습니다. 귀한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저희 코러스와의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IT에서 오신 김원림 선생님과 함께 IT 내 혼란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외부 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속 저희와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서빙 인터내셔널 프렌즈 김원림 선생님과 함께한 저희는 이조은 백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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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